안녕하십니까 교수님. 17학번 박찬욱입니다. 지금부터 항공보안안전실습 중간고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저는 문제 1번의 답변으로 보잉 787과 에어버스 350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보잉 787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787은 2003년도에 제작 및 운항되었으며 엔진은 쌍발 엔진입니다. 항공기 메인 도어의 개수는 총 8개이며 내부 구조는 듀얼 레인의 333 구조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보잉 787은 보잉 727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알파벳 E의 의미는 환경, environment, 그리고 효율성, efficiency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 787은 친환경 고효율 비행기입니다. 다음은 경쟁 기종인 에어버스 350입니다. 에어버스 350은 애초에 보잉 777 그리고 787의 경쟁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제작은 2010년도에 제작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운항 및 상용화는 2014년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엔진은 보잉 787과 같이 쌍발 엔진이며 항공기 메인 도어의 개수는 총 8개, 내부 구조는 듀얼 레인의 242 구조입니다. 다음은 문제 2번입니다. 우리나라 LCC 항공사가 몇 개의 국가 노선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저가 항공사 중 진에어를 제외한 나머지 항공사들은 대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을 취향 노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력 노선이 몇 개의 국가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기내 승무원들은 고객이 탑승 전에 먼저 기내에 탑승하여서 프리플라이 체크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프리플라이 체크란 비행 중에 승객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물품 또는 기내 화재, 감압 혹은 비상 착륙, 착수 시와 같은 안전 사고에서 활용이 되는 안전 물품, 마지막으로 도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륙 시에 기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크리티컬 11분 동안 기내 승무원은 절대 기장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되며 이때 기내 승무원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30세컨드 리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어를 열 때 이제 승객이 하기 위해서는 기내 승무원이 도어를 열어야 되는데 이때 기내 승무원은 비상 탈출 슬라이드를 탈착하여서 탈출 장비가 작동하지 않게끔 주의를 해야 되며 기장과 선임 승무원이 모든 도어의 상태가 디스암 모드인지 확인을 하면 그때 지상 직원과 기내 승무원이 서로 사인을 주고받고 도어를 오픈하여서 승객들을 확인시켜야 됩니다. 다음은 문제 4번입니다. 이 문제 4번과 같은 경우는 예견된 비상 착륙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4번을 예견된 비상 착륙의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림으로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1번 사항인 옆에 비행기 도면을 보고 도어에 따른 객실 승무원의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상단에 위치한 객실 승무원들은 퍼스트 클래스에 위치한 승무원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승무원이고 중간에 있는 승무원들은 비즈니스 클래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승무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승무원들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이코노미 업무를 담당하고 수행하고 있는 승무원인데 이 이코노미 클래스의 전체적인 통제를 하고 담당을 하는 승무원은 가장 하단 좌측에 위치해 있고 이 전체적인 기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통제하는 객실 사무장의 위치는 가장 상단 좌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견된 비상 착륙의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이 먼저 비상 착륙을 해야겠다 판단을 하게 되면 방송으로 선임 승무원을 조종실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임 승무원에게 브리핑을 진행할 텐데 이 브리핑의 내용은 왜 비상 착륙을 하는지,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상 착륙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에 대한 내용 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이 끝났으면 선임 승무원은 이 브리핑 내용을 다른 승무원에게 전달을 해야 하고 전달 이후에 객실 승무원의 업무는 먼저 객실에 탑승한 승객들의 물품, 이 날카로운 물품들을 통제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승객들이 제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오버헤드 빈의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충격 방지 자세를 승객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충격 방지 자세의 멘트는 먼저 머리 숙여, 발목 잡아, 자세 낮춰입니다. 이 충격 방지 자세란 기내 착륙 시, 항공기 착륙 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하는 자세입니다. 이 충격 방지 자세의 설명이 완료가 되었으면 이륙 이전에 선발을 했던 협조자, ABP 인원들을 불러서 그 인원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 인원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 또한 완료가 되었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고 모든 과정을 수행했다고 선임 승무원에게 보고를 하고 선임 승무원은 기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착륙 이후에는 먼저 대피 지시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 기내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단, 이때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그 섹션을 담당하고 있는 승무원이 판단을 하고 선 대피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대기를 하면 되는데 대피 지시가 하달이 되었으면 그때 승무원은 승무원용 좌석에서 일어나서 외부 조건을 확인하고 탈출 슬라이드를 팽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탈출 명령어로 승객들을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탈출 명령어는 벨트 풀어, 일어나, 나와, 뛰어내려 입니다. 이때 객실 승무원들은 큰 목소리와 분명한 제스처로 승객들을 탈출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예견되지 않은 비상 착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착륙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장이 선임 승무원을 불러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5번은 예견되지 않은 비상 착수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1번 사항인 옆에 비행기 도면을 보면서 객실 승무원의 업무를 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상단에 위치한 승무원들은 퍼스트 클래스의 업무를 담당하는 승무원, 중간에 위치한 승무원들은 비즈니스 클래스의 업무를 담당하는 승무원, 나머지 인원들은 이코노미 클래스의 업무를 담당하는 승무원입니다. 지금부터 예견되지 않은 비상 착수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임 승무원을 불러서 브리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방송으로 충격 방지 자세 혹은 비상 착수를 한다는 이런 방송을 할 것입니다. 그 전파를 받은 승무원들은 그때부터 이제 충격 방지 자세를 승객들에게 전파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큰 목소리로 착륙 전까지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충격 방지 자세 멘트는 머리 숙여, 발목 잡아, 자세 낮춰입니다.
이때 모국어로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외국어는 get your head down, grasp your ankle, stay low입니다. 이제 착륙 이후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착륙을 했으면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이때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은 선 대피를 하는 것이 맞고 그 전까지는 그 상태를 유지했다가 대피 지시가 하달이 되었으면은 그때 이제 탈출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탈출할 때 기내 승무원은 먼저 승무원용 좌석에서 일어나 외부 조건을 파악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탈출 슬라이드를 팽창합니다. 그 이후에 탈출 명령어로 승객들을 탈출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상 착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벨트 풀어, 일어나, 나와 이전에 구명복 입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구명들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 구명복 입어, 일어나, 나와, 그리고 구명복 부풀려 를 마지막으로 승객들이 탈출해야 되는데 이때 부풀리는 방법을 모르는 승객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로써 2020학년도 2학기 항공보안원지 실습 중간고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